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독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서 이 플랜트 패독스라는 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를 한다는 수많은 연구 보고서도 불구하고 채소나 곡물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고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해야 건강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식물이나 곡물에 독이 있어서 건강을 해친다는 주장들은 어디 연구팀이 어떻게 연구해서 이렇다는 걸 밝혀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무슨 증권가 찌라시처럼 인터넷 괴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괴담의 특징은 100% 거짓이 아니고 일부 사실에 거짓을 섞어서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가 열풍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 열풍이 들어오고 식당, 특히 채식 식당과 빵집에 글루텐 프리 메뉴가 늘었죠. 셀리악병이 있는 분들이 글루텐을 섭취하면 장내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고 피부 발진, 뼈 통증, 빈혈, 비타민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셀리악병은 유전 질환으로 곡류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 글루텐을 섭취할 경우에 이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동양권에서는 발병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물고요. 대부분은 글루텐을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셀리악병의 글루텐 스토리에서 셀리악병은 쏙 빼고 글루텐의 무서움만 남긴 다음에 공포 마케팅을 해서 글루텐 프리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홍보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에 고사리와 현미에 대한 괴담이 떠돌았었죠. 고사리는 독극물 수준의 악성 괴담이 떠돌았었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고요. 고사리에 푸타킬로사이드라는 2급 발암물질 성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금물에 삶아 먹으면 대부분이 없어져 먹는데 아무 이상이 없죠. 오히려 독소 배출, 변비 예방, 다이어트 효과,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간 기능 강화, 골다공증 개선, 눈 건강 등의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고사리가 몸에 안 좋으려면 생으로 드셔야 되는데 아마 생으로 드시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현미도 2014년 정도부터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이다라는 정보가 인터넷과 카톡을 통해서 퍼졌습니다. 당시에 제 주위에서 저한테 현미가 독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현미 속껍질에 들어있는 피트산이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해서 뼈가 약해지고 몸의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사실이면 전 지금 걸어다니지 못하고 있겠죠. 이미 90년대 말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드러났습니다. 피트산이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 현미쌀을 드신다면 앞에서 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쌀을 먹을 수가 있나요? 현미에 물을 붓고 열을 가해서 밥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트산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물에 하룻밤 불린다면 제골이 더 높아지고요. 현미는 식감이 안 좋아서 보통 미리 불려서 밥을 짓죠. 발효를 시키면 피트산을 없앨 뿐만 아니라 영양도 더 많아집니다. 피트산이 몸에 들어와도 다른 영양소에 의해 희석되고 위산의 분해가 됩니다. 다른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할 만큼 위력이 없고 우리 몸은 영양소의 흡수와 배설을 매 순간 조절하기 때문에 피트산에 의해 일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트산은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골밀도 감소율을 낮춰준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우유 시간에 설명드린 파골세포 있죠? 이 파골세포 생성을 억제하고 뼈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미 같은 통곡물은 뼈에 좋을 뿐만 아니라 중금속, 환경호르몬,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현미의 쌀lun과 쌀겨에는 영양분이 95%가 들어있고 백미는 5%밖에 없습니다. 백미만 먹는 건 흰 설탕처럼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거예요. 기초 영양학 책만 봐도 통곡물에 웬만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콩에 대해서도 말이 되게 많아요. 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LDL 수치를 높인다고 하고 콩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에스트로겐 유사한 물질이 유방암을 유발한다고도 하고요. 갑상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고이트로겐을 함유하며 콩의 피토스테로겐이 남성에게 좋지 않다는 등의 괴담이 있는데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콩을 섭취하면 오히려 유방암 위험이 감소되고 갑상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오히려 전립선 암 발병률을 낮추며 여성의 출산율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 조작 GMO 콩은 제외하고요. 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데 과학인 척하는 의사과학 혹은 유사과학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인데 2017년에 스티븐 R 건드리라는 의학 박사가 이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음식 대부분이 사실은 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독은 바로 렉틴이라고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을 구분지어 놓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은 렉틴 프리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죠. 건드리 박사가 말하기를 이건 지구를 뒤흔들 만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건강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발견했다 이거죠. 근데 보통 그 정도 발견을 하면 논문으로 게재해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지구를 흔들든가 말든가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책부터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말하길
식물이 포식자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만드는데 그것 중 하나가 렉틴이라고 하고요. 렉틴은 포식자 몸속에서 다당류와 결합해 씨알산 결합, 세포들 사이의 메시지 전달을 방해해서 브레인 포그와 독성, 염증성 반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단백질 모방에서 면역체계를 혼란시켜 자기 단백질을 공격하게 만들고요. 또 인슐린처럼 행동하는데 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오직 지방으로 전환시키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렉틴이 유발하는 질병이 루푸스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든 질병을 유발한다고 말을 하네요. 음식 중에서도 특히 콩류와 통곡물, 오이처럼 씨가 있는 식물, 그리고 과일에 렉틴이 많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가져다 사용하시죠. 식물에 이런 치명적인 독이 있다. 인간은 육류 위주로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이 책은 결국 권장하는 식단이 육류가 아닙니다. 렉틴이 적은 채식 위주 식단을 추천하고 있어요. 아예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메뉴를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진 동물 또한 렉틴 곡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동물을 먹는 건 렉틴을 먹는 거랑 같다고 합니다.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고 있고요. 유기농이나 공장식이나 상관없이 우유 또한 반대합니다. 이유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의 악영향 때문인데 지난번에 제가 올린 우유편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는 노화, 죽상동맥경화증, 암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장식이든 유기농이든 상관없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제가 올린 우유편과 고기 60편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제목은 플랜트 패러독스인데 역설적이게도 채식 위주의 식단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쏙 빼고서는 렉틴 부분만 가져다 쓰면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심지어 이 책에서는 인간은 원래 렉틴을 먹어도 렉틴의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한 육식과 우유, 그리고 항생제, 소염제, 인공감미료, 내분비 혹은 호르몬 교란 물질,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GMO 식품과 제초제 때문에 장 내 미생물 시스템이 엉망이 돼서 렉틴에 취약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되었을 때는 채식을 하면 안 되고 고기를 위주로 먹어야 한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내용은 비거니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렉틴을 만병의 근원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지구를 뒤에 흔들 만한 발견인데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렉틴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화합물로 비만, 만성염증, 자가면역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이 됩니다. 대부분의 식물에서 발견이 되고 특히 콩류와 통곡물에 많은 렉틴이 있습니다. 렉틴은 탄수화물과 결합하는 단백질이고요. 장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산성 환경에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인간이 먹으면 소화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동물과 세포 연구에서는 활성화된 렉틴이 미네랄들, 특히 칼슘, 철, 인,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렉틴은 소화관을 둘러싼 세포에 결합하여 영양소의 분해와 흡수를 방해하고 장기간 세포에 결합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및 제1형 당뇨병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콩류에는 적혈구를 응식시키는 피토헤마글루티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렉틴이 들은 음식, 즉 콩이나 통곡물을 생으로 먹었을 때, 날 것 그대로 먹었을 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콩이나 현미를 생으로 먹기는 힘들죠. 플랜트 패독스에서는 압력 조리를 해야만 렉틴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부 렉틴은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다르게 일상적으로 렉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렉틴은 수용성이고 보통 음식의 표면에서 발견되므로 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와 마찬가지로 콩도 물에 불리고 가열하면 렉틴이 비활성화됩니다. 다만 생콩을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하면 렉틴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콩 섭취에 엄청난 이점을 보여주는 연구에서도 압력솥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장수 인구의 지역인 블루존의 공통점 중 하나는 콩과 식물을 섭취한다는 것인데 조리 과정에 압력 조리가 필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몸은 소화 중에 렉틴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에 다양한 유형의 렉틴이 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이 근본적으로 소화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렉틴 및 기타 항영양소 섭취로 인해서 부정적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음식을 조금 먹거나 가끔 먹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하버드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런 렉틴에 대한 내용이 잘 올라와 있어요. 렉틴에 대한 건드리 박사의 주장은 보통 수도사이언스, 의사과학 혹은 유사과학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과학인 척하지만 사실 근거가 없는 거죠. 현미괴담처럼 렉틴의 일부 악영향을 크게 부풀린 겁니다. 2017년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도 렉틴 프리 다이어트는 글루텐 프리에 이은 유사과학이고 나이, 건강 상태, 의료 니즈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다이어트를 권하는 유행일 뿐이라고 합니다. 또 렉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는 안티렉틴 효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이버에 플랜트 패러독스 책을 검색해 보셔도 효소 팔아먹으려는 책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뒤에 다 참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드리 박사는 자신의 논문과 동료 심사를 받는 의학 학술지를 포함한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참조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참 다행히도 지난 우유 시간에 언급했던 콜린 캠벨 박사가 확인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건드리 박사의 발견은 식이요법과 건강에 대해 잘 확립된 연구들과 반대되기 때문에 아주 놀랍다고 합니다. 동료 심사 의학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건드리 박사가 인용한 논문은 포스터 발표를 위해서 학술지 부록에 발표된 초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논문에 나오는 임상시험 결과나 방법, 주제, 결과, 그리고 연구자의 개입 같은 디테일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요약만 있는 거죠. 참고 문헌도 책의 본문에서 말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조개와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참조에는 달걀 노른자에 관한 것은 없고요. 렉틴을 먹을수록 해로운 박테리아가 늘고 원래 이로운 박테리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가 사용한 인용은 글루텐 프리 식단이 좋은 박테리아를 없애고 해로운 박테리아를 늘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주장과 인용이 상반되죠. 음식이 장내 세균을 결정하지만 렉틴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고요. 밀, 보리, 호미를 피하는 것이 유해한 박테리아를 더 많이 유발한다는 기사를 인용한 것도 이상합니다. 책의 주장과 반대가 되죠. 특정 렉틴이 세포 사이의 통신을 방해한다는 주장에서는 면역 시스템의 작용에 대한 논문을 참조하는데 논문의 본문에는 렉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WH가 신장염과 신장염증을 일으킨다 해서 인용한 것은 렉틴이 어떻게 신장 조직을 염색하는지에 대한 논문이지 신장염과 신장염증을 일으키는 렉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균 생지가 더 작고 수명이 짧다는 주장은 저섬유질 식단이 여러 세대에 걸쳐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고갈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인용합니다. 그의 주장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식단이 해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들이에요. 책의 저자는 고도로 자격을 갖춘 생물의학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용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용도 증거도 없는 거칠고 무리한 주장들을 계속합니다. 토마토, 가지, 고추, 감자 같은 가지 속 식물들이 염증을 일으킨다. 토마토는 항염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만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신장은 182cm다. 곡물에 렉틴 때문에 작아졌다. 그건 명백한 거짓으로 보이고 평균적인 인간은 아마 167cm 정도일 겁니다. 이집트 미라가 곡물을 먹어서 동맥경화와 당뇨병, 과체중으로 사망했다. 이 미라화된 통치자들은 서민이 아닌 아주 부유한 엘리트들입니다. 서민의 식단은 그들과 전혀 다릅니다. 저자는 3기나 4기암 환자 대부분이 자신의 렉틴 프리 식단으로 다 나았다고 했는데 단 한 개의 출판물이나 케이스 스터디가 없습니다. 건드리 박사의 주장은 매우 참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구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비교 참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에셀스타인 박사와 콜린 캠벨 박사 그리고 오니시 박사의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환자의 체중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관상동맥 질환을 막지 못했다고 하고요. 에셀스타인의 연구에서 환자의 50%가 식이요법을 참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건드리 박사가 논문을 안 읽었거나 일부러 결과를 왜곡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니시와 에셀스타인 박사가 환자의 관상동맥 질환을 멈추고 심지어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논문이 우수한 학술지에 있습니다. 에셀스타인의 코호트에 있는 22개의 원래 사례 중에 5개는 처음 2년 동안 탈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팔로우업 퍼블리케이션에서 2에서 7년 동안 그의 조언을 따른 177명의 환자 중에 1명만이 심장질환이 재발했고 이와 비교해 그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10.7%의 환자는 62%가 재발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심장질환을 제거한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건드리 박사는 자신의 렉틴 프로토콜에 대한 출판물은 전혀 내지 않으면서 잘 만들어진 다른 의학 출판물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렉틴 쉴드라는 보충제를 79.95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는 경로를 통하지 않고 책을 써서 일반 대중에게 확인되지 않은 렉틴의 악영향을 퍼뜨리는 의도가 뭔지 짐작이 갑니다. 렉틴은 매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고 일부는 유익하고 일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영양 상태와 신체 요구 사항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렉틴은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자유 레디컬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요. 또한 소화와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높은 인슐린 수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특정 렉틴으로 항암 치료에 대해 연구 중이기도 합니다. 많은 대규모 인구 연구에서 콩류, 통곡물, 견과류와 같은 렉틴 함유 식품은 심혈관 질환, 체중 감소 및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비타민 B,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 그리고 건강한 지방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은 이러한 식품에 함유된 렉틴의 잠재적인 해로움보다 훨씬 큽니다. 몸에 안 좋은 렉틴의 일부 특징에 거짓을 잔뜩 붙이고 부풀려서 유사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걸 퍼뜨려 혹세무민해서 돈을 벌려는 전형적인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게다가 이 검증되지 않은 황당한 내용 중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잘라다가 육류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쓰이는 답답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스푼에 자신이 원하는 워딩만 잘라서 가져와서 거짓을 붙이고 왜곡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 이게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정말 비열한 방법이거든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주제와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채식에 대한 자료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육식을 해야 한다는 자료도 계속 찾아보거든요. 근데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어떤 연구 자료와 서적을 찾아봐도 공장식 축산으로 만들어진 육류가 몸에 좋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하면 육류를 먹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든 말든 일단 공장식 축산업을 없애는 거에 다 같이 동의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농 육류를 먹어야 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질문이나 의견, 반론 등은 메일과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지금 영상이 뜨문뜨문 올라오긴 하는데 구독수가 늘면은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것도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